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 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고3 모의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확률과 통계 문제를 발췌해 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통계 이론 확실하게 정립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합니다. 우와, 이것도 뭔가요? 간단하게 중복 순열 문제 물어본 거죠. 기호를 좀 제대로 좀 잘 사용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중복을 합해서 지금 보니까 두 개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 n 곱하기 n 이렇게 된 부분들이 나타내준 기호가 되겠죠. 그럼 이제 n 제곱이다 이런 얘기 되겠고, 이 부분이 2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n 값은 막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론 개념이 정리됐냐 질문 던지는 첫 번째 2점짜리 문제니까 자신 있게 좀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4번 시작합니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주어져 있습니다. 5제곱하는데 세제곱이다. x가 좀 3번 선택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5 콤비네이션 3 2a가 2번 선택되겠고 x가 3번 선택되는 거니까 개수 부분들은 앞에 있는 부분들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개수가 이제 640이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0 곱하기 4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640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0 약분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약분 한번 더 하게 되면 a 제곱이 16차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양수 a를 구해달라. a 값은 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항 정리 공부했을 때 이렇게 x를 3번 선택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배운 일반항 부분에서 r 부분에 3이라고 좀 해가면서 자신있게 좀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5자루와 파란색 볼펜 2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서로 구별하지 않고,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같은 색 볼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5개의 볼펜을 좀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C, D 이게 지금 받은 개수가 되겠죠. 개수의 총합이 5입니다 라는 그런 항목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고, 볼펜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제 중복 조합하고 딱 이제 이론이 좀 매치업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서로 다른 4개 중복 그렇게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그다음 파란색 볼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계산 결과가 는 2가 되니까 두 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계산은요, 합하면은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5가 되겠고, 여기는 6에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건 8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8, 7, 6 곱하기 해주겠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가볍게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 좀 계산되죠. 그럼 56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560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게 되면 이 같은 색 볼펜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중복 조합하고 그대로 이제 이론이 좀 매치업돼가는 그런 사실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좀 이 문제를 통해서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고 확실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26번 함께 합니다.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5개를 좀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해서 5자리 전수를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물어봤는데, 일단 좀 홀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과 3만 사이 크다, 사이다 라는 얘기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만으로 시작하는 부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2만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열심히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제 홀수가 되려면요, 마지막 이리자리 부분들이 홀수가 돼야 되니까 1, 3, 5로 해서 이제 일단은 3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가운데 부분들은 이제 중복 허락되는 거니까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만으로 시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홀수 부분들 이리자리 좀 챙기고, 가운데 부분들 그럼 이제 똑같은 형태죠.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 앞에 있는 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5 곱하기 3 해주면은 75가 되겠고,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가지수는 750입니다 라고 역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조금만 좀 살펴가면 되겠죠? 만과 3만 사이. 그럼 만으로 시작하는 모든 숫자들, 2만으로 시작하는 모든 숫자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홀수 부분이니까 이리자리 챙기기, 이렇게 좀 이리자리 챙기기 좀 진행하면 되겠고요. 가운데 부분 나열되는 가지수.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555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값 2번이니까 곱하기 2해서 처리해가는 과정.
되셨죠? 다시 한번 흐름 살펴봐 드렸는데 뭐 그리 많이 까탈스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됐죠. 자신감 있게 좀 풀면서 실력들을 좀 경험치를 좀 조금씩 쌓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7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1023 됐을 때 n값 얼마냐 물어봤는데 뭐 주어진 식이 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fn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k 1 집어넣으면 2에다가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에다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n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숫자가 똑같으면서 뒤에 숫자가 쭉 커져가는 것은 우리가 뭐 이형 정리해서 좀 우리가 학습해둬야 될 그런 항목들이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기본 공부한 형태를 좀 살펴가게 되면 n제곱 하게 되면 이제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뭐 이런 형태에서 쭉 해서 이제 n 컨비네이션 n x n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x에 대해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2의 n제곱은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해서 이제 쭉 나가는 항목이죠. n 컨비네이션 n. 그 다음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처리가 되겠고 n 컨비네이션 0 빼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이런 형태로 쭉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n 컨비네이션 n 형태. 이랬을 때 이제 이 두 개의 결과를 좀 더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n제곱은 2배의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해서 짝수 부분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n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로 해서 쭉 나올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게 2, 4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짝수 부분만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4 해서부터 쭉 짝수 부분들만 나오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2로 가서 좀 나누니까 2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이제 문제에 좀 적용해 줘야 되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2n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어이쿠 글씨가 좀 이렇게 잘 써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 해서부터 쭉 가가지고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n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이제 2n 플러스 1인데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 빼기 1 부분들이 이 앞에 부분들이 2n 플러스 1 우리가 이제 평상시 n 부분 하던 부분들이 2n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좀 매치업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니까 여기는 이제 2의 2n제곱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항목인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이 맨 앞에 부분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항목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n 이 부분들은 2의 2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1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102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고 그러면 2의 2n제곱이 1024가 되겠고 이게 이제 2의 10제곱이죠. 그러니까 2n이라는 부분들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값은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만족해주는 n은 얼마냐 물어봤을 때 5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뭐 이항 정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 전개식 부분들 좀 설명드렸고요. 그곳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짝수 형태들이라는 사실들,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1, 마이너스 1 그 계산 결과를 더하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이다라는 요 사실들, 요게 이제 이론 뒷배경이 되거든요. 이런 학습들이 좀 선행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처리된 부분들, 이렇게 됐습니까? 지수 파트 부분 2n 플러스 1, 이 형태에서 빼기 1 이렇게 된 모양. 되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부분, 이제 살짝 또 이제 여기 좀 응용된 부분들이 이제 가미된 부분들 적용해서 최종 풀이 잡혀가는 과정. 됐습니까? 요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요, 복습 좀 철저하게 잘해서 가볍게 이 정도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28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될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갈 때 쭉 가면 되겠죠. 한번 요거 이제 지나간 도로는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거리로 간다. 약간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겹치는 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P까지 갈 때 이제 쭉 올라가는데 P에서 다시 B로 올 때 내려오다가 이제 겹치는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접근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런 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P 가는데 이런 점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갈 때 여기도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문자를 넣겠습니다.
A 지점에서 X 지점까지 갔다가 P로 가게 되면요. P에서부터 갈 때는 겹치는 노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곧바로 이제 B까지 가는 노선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곧바로 계산하죠. 뭐, 이렇게. A에서부터 X까지 갈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서 P로 갈 때는 뭐 그냥 무조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에서부터 B로 이렇게 갈 때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는 길 좀 있고 그런 거니까, 요게 좀 이제, 그래도 좀 가지수가 좀 살짝 좀 불편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좀 나눌까요? Z로 가가지고 쭉 가는 방법도 있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가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 뭐 그냥 채워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낫나요? 이거 좀 그냥 좀 나눠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차하게 좀 나눠서 좀 합시다. 일단 그러면 뭐 Z로 좀 가는 거니까 뭐 한 가지에다가 Z 쏠 때 하나 둘 셋 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처리해서 그 다음 이제 Y로 이렇게 좀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가는 길에 좀 이걸 자동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가는 길은 그러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A에서 Y로 거쳐서 P로 갔을 때는 이때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은 안 되죠. 이때는 뭐 Z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Y로 갈 때는 또 X까지 갔다가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내려가는 코스가 돼야 되니까 하나 둘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이제 Y로 가겠고 그 다음에 가는 가지수는 뭐 한 가지 이렇게 되겠고 이곳에서부터 올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계산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차곡차곡 좀 계산해 볼까요? 일단 이 부분들은 3 곱하기에다가 여기는 얼마인가요? 5 곱하기 4 약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2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좀 약분해서 처리한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30까지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좀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자, 위에 계산은 요게 좀 약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가 되겠고 여기는 뭐 방금 전에 계산했죠? 약분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계산해서 10이 됐던가요?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요건 약분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되셨죠? 그러면 16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16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64가 되겠죠? 64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94 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좀 복잡해진 듯 하긴 한데 문제에서 조건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겹치는 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지난 길은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노선을 좀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 X까지 가서 P로 가서 갈 때는 다시 이렇게 좀 두 군데로 해서 이제 가는 방법이니까 그 두 가지 부분들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Y를 거쳐서 갔을 때는 뭐 일단은 좀 여기 중간 만나는 여기 가서 이제 Y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고 올라갈 때 이제 Y하고 P 사이에 길을 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길이 안 되죠. 이때는 이제 반드시 Z로 가야 되는 거니까 노선 자체만 좀 큰 골격에서 또 약간 좀 가지치기로 나눠간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만 하면 큰 무리 없이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이 도루망 됐다고 해서 전체를 뭐 한 방에 계산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 둘점 따져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꼼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확실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9번입니다. 남학생 A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 그 다음에 C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다음과 같이 날됩니다. 모두 둘러는까지 쓸 거라 원탁이 그러니까 회전 원순위를 좀 풀어라 이런 얘기죠. 회전에서 일정한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어떤 조건인가요? AB U 탄다라고 돼 있으니까 U 탄다 프리올리 묶는 거죠. AB 이렇게 묶어서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C는 아이코 여학생과 U 타지 않는다 되는데 조건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남학생이 나머지 2명이 있고요. 여학생 삼각형으로 표시하게 되면 여학생이 있겠고 C라는 여학생이 있는 거죠. C라는 여학생은 좀 어떻게 할까 할 때 남학생 사이에 C를 이렇게 이곳에다가 좀 배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이렇게 좀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AB 이웃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 사이에 여기에 C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남학생 3명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이 있고 큰 흐름틀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그럼 위쪽 것부터 계산한다면 크게는 4개의 덩어리가 돼 있죠. 5개의 덩어리군요. 여학생 3명에다가 남학생 2덩어리 여학생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는 C가 이제 들어가는 건 형태니까
근데 이제 원순열이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AB가 또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이 AB가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남학생들이 또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죠. 자, 남학생 둘 자리 바꾸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아래쪽은 또 역시 덩어리가 하나, 남학생 하나, 여학생 셋 하니까 5명이 되겠고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요. AB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에다가 그 다음에 이곳에 배치되는 남학생 종류 자체가 또 둘이죠. 종류라고 보기 좀 그런데 남학생 경우 수가 둘이 되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AB 덩어리하고 남학생도 또 자리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와, 그러면 이제 24 곱하기 여기 또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쪽 계산하게 되면 계산 결과가 얼마죠? 16이니까 9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8, 32에다가 16에다가 19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288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우, 조건 좀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이제 문제 조건들이요. 이웃한다, 풀이원리 수학 되어야 되겠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학생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남학생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랑 묶여져 있는 AB와 남학생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묶어서 이제 덩어리처럼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이기 때문에 5개 형태의 덩어리로 봤을 때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역시 자리 바꾸고, 와, 여기는 또 남학생 선택하고 또 자리 바꾸고, 이렇게 조건들을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연습장에 메모해 가면서 확실하게 풀이 연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0번 확동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점 방정 문제가 되겠죠?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확실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4 이하의 네 자연수 x1, 2, 3, 4 모든 순수한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34. 중복조합에서 나온 거죠. 중복조합에서 나왔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홀수다, 짝수다 조건들 되어 있고 그 다음 14 이하다 이런 것들 좀 고려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1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홀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뭐 2배의 x1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좀 치환해주면 되겠죠. x3도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요. x2 부분들은 2x2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또 치환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다가 이런 부분을 대입하게 되면은 2 두 번 있고 1 두 번 있고 그럼 6을 빼야 되겠고요. 그럼 2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를 또 나누게 해주는 거니까 x1 프라임, x2 프라임 3 프라임, 프라임 이런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은 14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14이가 있었죠. 오호. 그러면은 이때 x1에서부터 x4 프라임들은 자 0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6보다 좀 작은 이런 수로 좀 구성돼야 되겠다. 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이제 그럼 이제 뭐 기본적인 패턴이 좀 돼 있으니까요. 뭐 전체 가지수에서 좀 여기 조건 어긋나는 걸 빼주면 되죠. 전체 가지수를 구하게 된다면 4H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에 17 컨비네이션 14 그러면 17 컨비네이션 3 처리가 되겠고 그럼 17, 16,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3,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8에다가 5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17 곱하기 40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4, 7이 28, 680이 전체 가지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데요. 와, 이게 그럼 뭐 7부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라임 이론 값 자체가 7보다 커지는 경우가 되는데 요게 이제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뭐 77 될 때만 가능한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 해가지고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7이 두 개인 건 해결됐고요. 근데 이제 7보다 큰 숫자가 이게 이제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이게 좀 계산해야 되겠죠. 와, 그럼 이제 7이 한 개일 때는 아이고, 그런데 이 네 숫자 중에서 어떤 게 되냐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1에서 이제 4 곱하기를 좀 해야 되는군요. 일단 뭐 x1 프라임 자체가 좀 큰 숫자로 해주면 되겠고 나중에 4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이렇게 해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7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가 3h 7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근데요 이때는 이건 또 따로 빼기 3도 해야 되겠군요. 다른 숫자가 또 7이 한 개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서 나머지 7 될 때 2가 각각 숫자가 또 7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일 때를 좀 생각해 주면 이때는 3h 6 해주면 되겠죠. 이건 좀
이건 x 프라임 이제 8일 때, 그럼 9일 때 해주면 3h 5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죠. 14까지. 그러면 3h 0까지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컨비네이션을 좀 고쳐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2 컨비네이션 제로,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좀 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 되겠고, 빼기 3은 좀 따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또 뭡니까? 앞에 숫자가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은 또 파스칼 삼각형이죠. 파스칼 삼각형은 자, 이렇게 하키스틱 모양에서 이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10 컨비네이션 7, 즉 10 컨비네이션 3이 돼가는 거죠. 19, 8, 3, 2 이렇게 또 나누게 되면 4에다가 3이니까 120이 되네요. 117이 되겠군요. 4 곱하기 117 처리해주면은 4, 7이 28에다가 4, 1은 4, 6이 되겠고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다 되는데 이제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죠. 682였었고 468에다가 빼기 6도 또 있었죠.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80에서 얼마를 빼야 되는 걸까요? 474를 빼려고 되는가요? 그럼 6에다가 0에다가 그럼 정답은 뭐 206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답게 역시 만점 방지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되겠죠. 일단 홀수 짝수 대처하는 방법 학습이 되어 있는지 좀 점검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식 만들어 놓은 부분들 가장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 와, 숫자 자체가 6을 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뭐 이게 좀 14, 0, 0, 0, 0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절반은 이제 7보다 크면 안 되는 거니까 7이 되는 숫자가 이제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2개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1개일 때 이렇게 좀 또 이제 큰 틀을 좀 나눠서 접근하는 부분들. 이게 또 1개일 때 이 부분들이 또 다른 숫자에서 7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빼야 되는 이런 요소가 있었고요. 이걸 또 이제 컨비네이션을 고쳤을 때 또 파스칼 삼각형 또 알아야 되는 이런 요소도 담겨 있고. 군데군데 우리가 좀 학습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던 그런 요소들이 좀 담겨 있는 역시 마지막 문제 만점 방지용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좀 까탈스러우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해가지고 좀 익혀가면 되겠습니다. 자, 까탈스럽다는 이야기, 만점 방지용 문제였다는 이야기 거듭 강조해드리니까 학습 확실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30번 마지막 문제였고요. 앞에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 교훈적인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4월 경기도교육청 확동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